자, 안녕하세요. 강찬주 원장입니다. 자,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충치는 보통 이제 다 같지 않거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infected dentin, unaffected dentin.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위에 있는 층은 약간 이제 충치도 부드러운 충치, 조금 딱딱한 긁어도 딱딱한 충치, 요 정도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면 뭐 다 제거하면 되죠. 그럼요. 다 제거하면 되죠. 하지만 언제 이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너무나 신경에 가까울 때, 이렇게 이 사진처럼 너무 신경에 가까울 때 이걸 신경치료를 갖다 꼭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피냐면, 아래처럼 충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파면 팔수록 어떻습니까? 파면 팔수록 더 심해지고, 바닥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위에까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럴 때 이 까만 걸 다 제거해버리면 신경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린 친구라든지 젊은 분인 경우에, 학생인 경우에 과연 빨리 신경 치료를 갖다 한 몇 년 더 늦추거나 적어도 정말 나중에 좀 해야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딱한 충치들을 좀 남깁니다. 물론 물렁물렁하면 안 되겠죠. 딱딱한 충치를 남긴 다음에 이제 보험되는 GI 같은 재료나 또는 레진 같은 재료를 쓰는데, 보통 GI를 씁니다. 보통 GI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워 놓고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조심조심 보면서 언제까지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즉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원리로 이런 신경치료를 갖다 피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그런 치료를 갖다가 그 안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를 빼가지고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충치가 심해서 너무 많이 썩은 거죠. 여기 방사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그 첫 번째 요거 조금 이동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요 맨 끝에 치하면 사랑니 앞인데,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썩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심은 걸 파가지고 거의 신경치료 직전인데, 그냥 이제 GI 계통의 레진이라고 해서 레진 모디파이 그러니까 GI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료를 이용해서 또 메웠습니다. 그 메우고 나서 3년이 있다가 봤을 때 보면 치아 뿌리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재상이 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아까는 여기서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죠. 공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요쪽 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신경관 속이 많이 좀 뭔가 치아로 메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상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생됨으로써 그 어떤 막을 형성해서 신경 안을 보호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한 논문은 아래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충치를 갖다 무조건 남기진 않아요. 이제 제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언제 남기느냐 하면, 그 금방 제거하는데 왜 일부러 남기겠어요?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요것만 더 제거하면 신경치료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충치가 그 딱딱한 충치야.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 어린 친구야 라고 했을 때, 나이 드신 분일 때보다 이럴 건 이제 어린 분일 경우에 많이 써먹죠.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어린 나이에 신경치료하기 아까워했을 때는 위에 이렇게 남겨놓고 위에 덮어서 이제 좀 뭐 요행을 바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재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또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더 버텨준 다음에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학생이 때 치아를 갖다 아낄 수 있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 충치 남기고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망할 일은 없다. 핵심 뭐냐? 이렇게 위에가 잘 메워져 있으면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는 거죠. 요거 이제 3년 후의 모습입니다. 훨씬 더 그 안에가 두께가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충치를 남기고 치료하면 망할 거라는 건데, 오히려 일부러 충치를 남기고 치료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안에 내부에 재생을 도모해서 신경치를 피하는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충치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옛날 올드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충치가 요만큼 남았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왜 설명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일반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나 예전에 레진 같은 걸 떼었는데 그 밑에 조금 충치 있잖아요.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조금 충치가 있다고 막 호들갑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치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년마다 검사한다면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 안에는 충치가 자라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에가 막혀져 있으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제 충치가 있으면 막 겁먹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신경치료를 피하기 위해서 충치를 남기고 치료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에 충치 그 뭐죠 재생이 되더라 치아도 이런 것을 갖다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떨죠. 예, 떨어요. 예. 저희가 시간이 남는 시간에 진료하고 남는 시간을 만들다 보니까 제 유튜브의 퀄리티가 아마 사실 구독자 수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편집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막 이걸 꾸려 나가야 되고 저는 빠른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전달해야지 이런 걸 갖다가 뭐 편집자한테 하고 상의해서 같이 만들면 아마 2박 3일은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소박한 유튜브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